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TK 대구 지역에 내려가서 진성당원의 움직임이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막 이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의 유력자한테 가가지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줬다기보다는 특별 당비를 아마 이제 정확한 금액은 말씀하시지 않는데 몇 억을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억 내셨는데 그 얼마 뒤에 다른 분이 자기보다 얼마를 더 내가지고 그분이 공천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팩트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의 분위기는 좀 엉망진창이었다. 이제 뭐 당을 하려다 보면 돈이 필요한 게 확실하거든요. 뭐 특별 당비라는 건 아마 그 전에도 받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 불법 자금이라기보다 합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죠. 특별 당비를 뭐 선거 때가 되면 당의 이제 비용에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당이 가만히 보면 이제 다른 우리 정당 우리나라 정당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당원들이 당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니까 그 돈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은 이제 그 국고보조금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당에서 당원들이 돈을 내지 않으니까 나라가 국민 세금으로 이게 좀 돈을 내서 당을 운영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문제가 되냐면은 당이 공무원화됩니다. 관료화 되는 분명히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당원의 눈치를 안 보게 돼요. 당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나오니까 공무원화되고 그 다음에 다른 돈은 특별 당비나 그런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의 뜻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결국 돈 내는 사람의 뜻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어떻게 기준으로 결정이 되냐면은 일단 득표율하고 특히 국회의원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그런 몇 사람들 당이 어떻게 국가의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당비를 내는 사람들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당원들의 뜻하고는, 당의 진짜 주인은 당원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별거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당비를 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저는 이게 이제 당비가 원래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당장 당비, 이거 한 달에 10,000원 그건 어렵지만 당비 단 1,000원만이라도 내는 분들이 1,000원 이상. 1,000원 이상. 저는 이제 이것도 원래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1,000원 이상, 2,000원. 좀씩이라도 가능한 선에서 좀 높여가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아직은 물론 굉장히 힘이 약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당은 당비 내시는 분을 책임당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책임과 권리라는 말에가 진성당원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죠. 책임과 권리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민주당은 권리를 강조했고 우리는 책임을 강조했는데 해책임은 가장 먼저 돈을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당비 내는 게 책임이고 여기에 따른 권리가 저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간단히 말해서 당비 냈으면은 당비 낸 당원들에게 그만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거 뭐냐? 지금도 이번에도 우리 이 당대표 뽑는데 사실은 당비 안 낸 분들도 당원의 몫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책임당원 말고도 일반 당원 중에서도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포함시키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여론조사를 30%나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 중에서도 우파 정치에서는 책임과 권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저는 이것은 말 그대로 날림이 되는 거고 좀 심하게 말해서 사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이게 진짜로 역선택의 가능성이 항상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 거론 자체가 모순이 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여론조사 이야기해도 당원이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국민이 당비 내는 당원이에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이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국민 안에서도 정치 노선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나눠가지고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모인 게 정당이고 당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당의 의사결정에
그 정당에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비율을 이런 이상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어떤 주식회사에서 그 주주총회 하는데 여론조사 그게 반영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이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명예를 중시하고 책임과 권리 이거 중시하는 우파 정당에서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제가 이번에 이준석 후보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반대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제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약간은 거부하는 부분도 어떤 게 있냐면은 아니 젊고 그래서 혁신을 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의 혁신을 말하면서 그러면 당원 권리를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당의 주인에게 제대로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 혁신 방안을 말하지 않으면서 무슨 혁신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이어야 하고 당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김종인 이야기 이거에 우린 분노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지금 하태경 의원이랑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걸로 대부분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하태경 의원 뭐 저도 모르지 않고 그럽니다만 이분이 뭐 굉장히 그분 장점도 많고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분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분하고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가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국민의힘 안에서 당원 주권에 대해서 가장 반대편의 입장에 서 계신 분이 하태경 의원일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 뭐 혁신 운동 뭐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저한테도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만 딱 넣었거든요. 당원 중심. 그러니까 당원에게 이 어떤 권리를 찾아주는. 그걸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빼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아니, 당의 주인인 당원을 권리를 준다는 것에 너무 당연한, 이거 따질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 못하는 분들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참신한 정치인을 내세워가지고 혁신을 빙자하는, 혁신을 좀 심하게 말하면 혁신을 참칭하는 저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당선 가능성이 나경원 후보하고 둘이 지금 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할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는 여기 우리의 요구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비되는 당원들에게 권리를 주라. 그 권리의 핵심은 특히 그중에서도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공천권. 그 다음에 그 중요 당직, 특히 당대표나 이런 분들에 대한 투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저는 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이죠. 우리가 당비 내고 다 책임을 다하면서 시간을 내서 돈 들이고 시간 내고 돈 줘서 이 당원의 책임 당원이 되는 것은 당원의 권리,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저는 제가 그 한나라당 때 2002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상향식 공천, 완전히 공천권을 준다고 한번 또 이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이. 그때는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공천위원장을 했습니다. 당 대표는 그때 최병렬 씨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그때도 용두사미처럼 겉으로 구호는 그렇게 해놓고 완전 다 사천해버렸습니다. 그때도 한번 그랬고 그 후에는 뭐 그런 것도 조차도 없었고 결국은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천은 관리만 해야 되는 것이고 공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당원들이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내야 되고 이것과 투쟁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몇 번 그 당 안에 있는 분들, 당 밖에 저는 국민의힘에 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면은 특히 국민의힘에 계셨던 오래 당 활동을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도 항해에서 많이 했었다. 근데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해도 당원들이 시큰둥 할 거다. 실제로 시큰둥 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총장님이랑 같이 우리 국민의힘 전국연대를 만든 이유가 해주겠다 하는 말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당원들이 저는 모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직화돼야 되고 하나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한 어떤 그 도구로서 그 무기로서 저는 국민의힘 전국연대를 만들려고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누군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왜냐,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 우리 또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자기 일단 그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천심사위 그 안에서 밀실 안에서 그쪽에서 줄을 내가지고 공천 받는 게 편하지. 그 당원들 선택을 받는 게 이분들에게는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 그 미래통합당 당시에 그 공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제가 황당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결국 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에게 공천권 돌려줘야 되고 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 그 지역에서 누가 이 선거에 나갈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가는 그 지역 당원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가 심지어는 당원도 아닌 사람들이 선거 얼마 전에 불러가지고 밀실에서 거기서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누가 선거에 후보로 될 자격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우리 당세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당원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핵심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당원에게 권리를 안 주는 게 있어요. 아니 제가 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당 같은 이렇게 그 공천 심사에서 내리꽂는 구조에서는 어떤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당협위원장일수록 선거 때 가면 공천에서 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당협위원장이면은 당원들도 많이 모집할 것이고 교육 훈련도 시킬 거고 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지역이면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누구 내려보내도 당선될 거니까 누구 내려보내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장들 잘라내는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 그 21대 이 공천 과정에 김영호 공천심사위원장이었었죠. 공천관리위원장. 이게 우리 우파 역사적으로 정말 잘못한 역대급 잘못된 공천이었다. 이 공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당선될 그 노력을 열심히 한 위원장을 갖다가 느닷없이 선거 국면에 다른 데로 옮겨주고 정말 최악의 공천을 한 거거든요. 이건 공천이 아니라 최악의 사천을 한 겁니다. 공천 학살이었어요. 예, 공천 학살. 그래서 결국은 그때 우리가 선거 전에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개헌선 이상을 우리 우파 정당이 얻겠다. 이럴 정도로 걱정을 할 정도였었는데 사실 요번에 이렇게 망조가 난 것은 황교안 대표 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공천을 했는지 김영호 공천 이 책임은 또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받은 게 이제 김종인 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종인 씨는 또 우리 당하고 정체성으로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 당에 와서 하고 앞으로도 또 모셔온다니까 사실 걱정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막아내기로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좀 우리 주 위원장님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지금 광주 지역에서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더 어려움이 크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운동을 당에서 이끌어 주셔야 하니까 요번에 그 참여하신 우리 그 국민연대에 참여해 주신 많은 당원들 그 당원들에게 좀 한 말씀 앞으로 각오하고 좀 더 어떻게 그 부탁의 말씀을 좀 하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쳤으면 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전국연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운동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거기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운동도 해왔고 그랬습니다만 현실 참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우파가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이거든요. 우파가 대한민국을 건국과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결국 한강의 기적이 주역입니다. 근데 우파가 왜 이렇게 좌파에게 완전히 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가 되고 마이너가 되고 소수가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파가 건국도 하고 산업화도 했지만 정치는 한 적이 없다. 근데 좌파는 건국도 하고 산업화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직 정치만 했다. 그래서 우파의 정치적 무능력과 좌파의 정치 편향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파보다 뛰어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좌파의 정치는 시민단체 정치입니다. 시민단체 정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파에 비해서 우파가 있는 정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단체 정치는 굉장히 약점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좌파보다 뛰어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 정당 정치 출발이 제대로 된 진성당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 전국연대 회원들께서 정말 소중한 대한민국을 우파 정당을 되살리고 대한민국을 이 정말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서 뜻을 모아가지고 당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믿고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지적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우리 국민의힘 전국연대 회원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 당을 변화시키고 이 정치투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정치투쟁에 승리할 수 있는 당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이 우리 정치투쟁의 무기로 변화시키는데 저희들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가입하는 거, 이 국민의힘 연대에 가입하는 방법은 우리 우파닷컴의 동영상 콘텐츠에 pp22.kr이라는 그걸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어디서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로 정 안 되는 분은 문자로 가입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파닷컴에 충분히 거기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거기에다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전화번호하고 이름 정도 그리고 사시는 지역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우리 국민의힘 전국연대 회원들께서는 당연히 당원으로 가입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가입해 주시고 입당해 주시되 돈 단 1,000원, 2,000원이라도 내시는 책임당원으로 입당을 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입당을 권유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참여하셔야지 당에서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변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는 어쨌든 먼저 머릿수가 돼야 됩니다.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